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북중러 미인계 간첩 잡아내야. 네, 민본정치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북중러 미인계 간첩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미인계 덫을 설치했다. 네, 한국, 일본 포함. 이 지금 이 여자가 간첩 크리스틴 팡, 이 간첩 크리스틴 팡이 이 미국 언론에 노출됐죠. 네. 지금 이런 일이 아주 공산당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명문대 출신이고 또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사냥감을 구해요. 그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한 14,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남녀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동성도 표적으로 삼아요. 동성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냥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첩 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친구, 조력자, 보좌관, 인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주변을 다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친구, 조력자, 보좌관, 인턴 등에 동시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가, 교수들, 네, 그쵸. 그리고 이들이 어떤 그 미리 어떤 정치력을 가질 것 같은 사람한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주 그 유망한 정치 신인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리 이제 간첩 활동을 해가지고 미리 접근해갖고 미리 퍼서 파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주의를 해야 할 상황이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의 이런 간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사실 근거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기사 내용이잖아요. 일본 학교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중국 간첩. 자위대원과 결혼한 외국인 70%가 중국인. 나오죠? 네. 그래서 자위대원과 결혼한 외국인 70%가 중국인인데 일본 학교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중국 간첩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기사예요, 기사.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거. 중공 간첩학교 통해 전문 해커와 첩보원 배양. 간첩학교 통해서 전문 해커하고 첩보원 배양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미인계에 넘어간 대만 소장 장군이 미인계에 넘어간 거야. 이 중국에. 또 여기 보세요. 네, 이 여자 나오죠. 네, 미국 대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중국 미인계에 쓰러진 미 정치인들. 이 보십시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미인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네, 여기도 뭐 미인계 이용한 성관계 로비 전부 들통난 중국 여 간부의 최후. 이 여 간부가 미인계 이용해서 여러 간부들하고 또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성관계를 이용해서 권력을 도모했고 권력으로 사익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생활이 부패하고 활락을 탐해 간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나오죠? 네, 미 국방부 러시아 중국 미인계 조심 공문 유출. 그쵸? 네, 영국에서도 러시아 중국 미인계 조심해라. 나오죠? 네, 여러분들 페이스북 잘 보세요. 이런 분들이 문자 보냅니다. 네, 저한테 아주 수시로 와요. 영어로 아주 많이 옵니다. 영어로 많이 와요. 중국 미인계에 낚인 대만 장군 나오죠? 네, 그리고 외교부, 법무부, 직영부, 경찰 다 낚였다. 덕모 여인의 영사 등 7명 연루됐다. 이거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의 총영사관에 이 외교, 법무, 직영부, 경찰 다 낚인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여러 가지 뭐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사건입니다. 네, 잘 알죠, 여러분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서 겪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베트남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은 한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가 직원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직원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직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까? 누가 봐도 베트남 직원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엘리트인데 직원으로 한 거예요. 온 거야, 직원으로. 예? 직원으로 왔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만약에 그 회사에 회장이 있다, 부회장이 있다, 뭐 사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남자들한테 다 접근을 해서 남자들끼리 싸움을 시켜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을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하나 있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옆에 보좌관, 옆에 뭐 친구 뭐 이렇게 해갖고 해서 그 남자들끼리 서로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저한테 아주 뭐 그냥 뭐 저기 그때 당시에 제가 회장이었으니까, 회장님 제가 회장님한테, 제가 이제 한 33개 정도 지점을 운영하는 그러한 회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이거 제가 회장님 뭐 혼자 계시는데 뭐 맛있는 음식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필요 없다. 나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길거리에 앉아서 쌀국수 한 그릇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저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만났죠. 예, 절대 안 만났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끊임없이 접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한 번은 이 지금 도둑이 들어와서 그 거소에 제 거주하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이 쇠파이프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 영사관이 나를 안 도와줬어요.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으로 빨리 들어가라 그냥. 아니면 살해 위협 받는다라는 말 하지 마라. 입 닫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해 위협 받는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가지를 비트는 거예요. 저 새벽 안 오기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 할 거면은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서 지금 33개 지점을 운영하는 회장인데 나한테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냥? 그리고 살해 위협 받는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이놈이 근데 이놈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장이었어요. 사장. 근데 사장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돈 때문이겠죠. 저는 이제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이제 베트남은 이제 금고 문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이니까 베트남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주식이 뭐 한 90 몇 프로 있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조금 또는 하나 회사는 제가 한 70, 80% 정도 되고 베트남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설립을 한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죽여버려야지 자기들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랑 그 예쁜 여자랑 이놈이 술을 마시면서 술집에서 키스를 한 30분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회식 자리인데 그 학생들도 있는데 너가 결혼을 해놓고 그 직원 여자랑 같이 거기서 30분 동안 키스를 하면은, 물론 한 구석이었지만 그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너도 결혼했고 자녀가 있으니 처신을 똑바로 하라. 제가 야단을 쳤어요. 예? 근데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죠? 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여자가, 선생님 제가 학생으로 온 거예요. 학생. 이번엔 학생으로 왔어. 직원으로 온 게 아니라 학생으로 와가지고 아주 야한 옷을 입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저를 유혹을 하는 거야. 강의 시간에. 이상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20대, 10대 후반 20대 젊은이가 나처럼 이미 자녀가 다 성인이 된 사람을
유혹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있다가 저를 유혹을 하는 거야. 저랑 그 영화를 보러 갈래요? 뭐 선생님 뭐 하러 갈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 학생 내 딸이 학생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딱 야단을 쳤어요. 예? 근데 이 여자가 이런 학생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들을 유혹을 하는 거야. 남자 선생, 남자 한국 선생을 유혹을 해가지고 한 여자가 그래가지고 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서로 죽인다, 뭐 살린다, 진짜 뭐 서로 칼로 찔러 죽일 것 같이 막 그렇게 진짜로. 그리고 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오늘 밤에 안 오시면 저는 자살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 두 사람한테. 봐라,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도 접근했다. 당신도 정신 차려라. 예?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수법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기사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외교, 법무, 직영부, 경찰 다 낚였다. 그쵸? 이거는 뭐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미인계를 잘 쓴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국 미인계 낚인 이 장군, 그쵸? 그리고 이 여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요. 그쵸?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한국 상황 어떠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첩들이 이런 식으로 뭐 미인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법으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인들이 다가와요. 한국인들이. 자기가 뭐 진짜 뭐 엄청난 뭐 한국에서 엘리트인데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갖고 베트남 여자를 하나 꼬셔가지고 그 베트남 여자를 저한테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그 제가 넘어가지 않죠. 왜 안 넘어가냐? 분수를 아니까 제가. 머리 빠지고 나이 든 사람 누가 좋아해? 그거를 분수를 아니까 제가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한국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러시아, 북한 간첩들,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뭐 굉장히 쿠바, 라오스, 베트남까지 공산주의 연대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 간첩은 잡아내야 된다. 저는 중국, 북한, 베트남 이런 공산국가를 많이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위장 전술과 위장 전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거짓 위장 전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법인을 설립해서 제 이름으로 법인을 2개나 설립했다니까요. 베트남에다가.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뭐 겪지 말아야 할 걸 다 겪었어요. 저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쇠파이프로 제가 맞아 죽을 뻔한 거 영사가 안 도와주고 제가 매일매일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독살 2번씩이나 제가 독살 당한 거죠. 근데 죽지 않았죠, 제가. 그래서 이 물에다가 이 직원들이 물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2번을 제가 당했어요. 그거를 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그냥 경계 없이 듣지 마시고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경계를 갖고 우리나라의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간첩을 잡아내야 되고 외국인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되 간첩은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간첩이 득실될 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어떤 외국인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미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미인계로 다 포섭하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들을 다 뽑아내고 그러면서 한국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하면서 이 학교 모든 기업, 학교 이런 것들을 다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이 분단 국가에서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지금은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